얼마 전에 그런 말을 봤어요.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요. 얼마 전 아주 특별하고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린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 받았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갚은 은혜로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깊은 뜻을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집안 환경과 일을 하다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뚝이신 아버진 가장 노릇을 하기엔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 뗐을 때 처음 봤던 건 더 이상은 자신이 없어 집을 떠나게 됐다.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아버진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많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파스 붙여줄게. 아빠가 잘못되면 나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몸 좀 아껴. 아이고, 내가 몸 아픈 것보다 우리 혜진이 잔소리 때문에 귀가 더 아프다. 아빠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그래도 우리 혜진이 모처럼 수학여행 가는데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지. 이 박칠복이 딸인데 아버지 이름 칠복이 중에 제일 큰 복이 우리 딸인 거 알지? 다시 태어나도 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만큼 모자람 하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요. 매일같이 저를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가 자라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렸으면 싶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사람으로서 1인분의 몫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버팀목 삼아 사랑으로 의지하며 살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아버진 조금씩 고장나고 계셨어요. 아빠, 예쁘지? 아빠가 사준 옷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기념품도 사올게.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이야.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와. 전 가난 같은 것은 못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가난한 집안 형편이지만 무리해서 산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수학여행을 갔던 날이었어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불국사에 갔거든요. 대웅전 앞에서 애들은 재미가 없다고 딴청 피우고 있을 때 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힐끗거리며 불전함에 돈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너무 큰 바람이었던 걸까요? 혜진아,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단다. 얼른 선생님 차 타고 병원으로 가자. 네?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왜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애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고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절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는데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식구라곤 꼭 아버지 한 분뿐이었는데 이대로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달달 떨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술이 끝났지만 그때부터 더 싸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퇴원이라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추가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퇴원했다가 저희 아빠 잘못되면요? 아니 글쎄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중간 수납을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지금 의식 돌아온 거 아니에요? 병원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여기 이 종이 가지고 가서 수납처에서 중간 수납 한번 하세요. 수납 마무리 안 되면 여기서 퇴원 수속 받고 공공병원 알아봐요. 일을 하다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터에선 혹시나 자기 책임이 될까 싶어 병문안 한 번을 안아보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기에 급급했고 당장 모아둔 돈이 없는 집안 사정이야 빤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선 중간에 수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일 내에 또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어린 나이에 어찌나 겁이 나든지요.
어린 제가 아무리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도 다들 혀를 찢찢 차기만 할 뿐이었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차마 이런 사정을 티를 낼 수가 없어서 병실 안에선 울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울다가 들어오고 병원에서 준 말민 점점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너 며칠 전에 아버지랑 같이 들어온 꼬마애 아니냐? 아버지 수술 잘 끝났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뭔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그때 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땐 병원장이 아닌 의사 선생님이었죠. 병원에 돌아다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죄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이라 생각했는데 전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주먹만 꼭 쥐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빵과 음료수를 사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 사정을 들여다봐주는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펑펑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되겠다고 온 새끼들이 애한테 그딴 소리라고 말이야. 예, 병원빈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퇴원 때까지 병원빈 내가 책임지고 대줄 테니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선생님이 왜요? 나도 딱 너처럼 잡을 지푸라기라도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누가 그러더라.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데 이유 있냐고. 나도 참 이걸 갚을 날이 오네. 대신 너 이 은혜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그 돈 꼭 갚을게요. 제가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으로 갚으란 소리가 아니야. 너도 나중에 인생 살면서 딱 너 같은 상황 만나는 날이 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와줘. 그것만 약속해. 병원 벤치 앞에서 손가락 걸고 생판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과 약속을 했어요. 명찰에 적혀있던 이름 석자 장우석. 그 이름 덕분에 저희 아버진 무사히 수술까지 받고 퇴원하실 수 있었고 전 그 일을 계기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부족한 학비인 제 잠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고 그렇게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죠. 한 번씩 저와 아버지의 인생을 구해주었던 은인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갔던 지방의 학회에서 기억 저편에 있었던 귀인이 다시 절 스쳐 지나가게 됐죠. 선생님, 혹시 방금 나가신 저분이요. 저분 장우석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이 장우석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장우석 원장님 엄청 유명하잖아. 이번에 땡땡병원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다고 하시던데? 뭐 아는 사이예요? 좋겠다. 그럼 이번에 병원 채용할 때 연줄로 한번 지원이라도 해보지 그래요? 그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병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던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간호사가 될 동안 절 도와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어느덧 이름난 병원의 원장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쫓아가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학회를 마치고 돌아와 바로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선생님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셨다는 그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분명 저런 분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라면 내가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박혜진,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간호과장을 하지 그래. 환자들이 너한테 과일 좀 사다 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단한 신이라도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아직 상태가 안 좋다고 입원 연장하고 지켜보자고 하셨던 분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내려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야, 요즘 간호사들 군기 아주 저세상이다, 그치? 예전 같았으면 간호과장 말에 이렇게 따박따박 말 대답했으면 너 바로 모가진대, 왜? 너도 이거 목걸이 아니라 녹음기니? 너도 뭐 나 어디다 신고라도 하게? 내가 병상 오늘까지 비워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너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VIP 예약 놓치는 것도 주치의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그래? 야, 보호자한테 외래로 전환됐다고 설명 몇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입이 없냐 넌? 퍽 소리와 함께 어깨가 밀쳐졌고 금세 주변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혹시라도 본인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 VIP들이라고 불리는 돈 잘 쓰는 환자들 앞에서 환자 중심 간호를 펼치겠다고 하는 병원은 힘없는 환자들 앞에선 깡패보다도 더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고, 믿음과 신뢰로 일을 하는 전 병원에서 어느새 튀는 존재, 엮이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술을 마친 환자의 드레싱을 해주다가도 VIP 병동에서 콜이 오면 열일 제치고 뛰어가서 기껏 해준다는 일은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거나 TV 채널을 바꿔주는 일,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온 동료 간호사들 역시 간호과장에게 책이라도 잡혀 진급에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 전전긍긍했죠. 의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로 실려들어와 당장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여러 핑계로 다른 병원으로 내돌리면서 서로 VIP 환자의 진료를 맡으려고 앞다투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대체 왜 이 길을 쓰고 이 병원에 입사하려 했었나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자자 주모, 오늘 병원에 촬영 오기로 한 거 알지? 촬영하는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다들 짱구 좀 굴려가면서 일하고, 오늘 카메라 안에 담기는 게 병원 이미지 전부야. 병원에서 쓸데없이 난동 피우는 사람 있으면 지체 없이 보안팀 불러서 내쫓아. 오늘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심할서 쓰게 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특히 박혜진, 대답.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난 오늘 VIP 환자들 2분 들어오시는 거 계속 붙어야 했으니까 알아서 잘 들어. 방송 촬영에 VIP 대거 2번까지 간호과장의 신경이 잔뜩 곤두선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미움받는 저였기에 오늘은 저도 군소리 없이 처신을 조심해야겠다 대답하고 차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료 간호사가 입구 쪽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환자 한 명을 제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빨랐던 제가 얼른 환자에게 다가갔죠.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 한 명이 가슴팍을 쥐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게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숨이 가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어쩜 좋아. 진짜 과장님 아시면 여기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좀 보세요. 눈 뜨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어떻게 답답하세요? 제가 얼른 남루한 차림의 환자를 부축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침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보안팀과 간호과장이 절 밀치고 노숙자를 병원 밖으로 거칠게 잡아 끌어 내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앞을 막아서서 제지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조금 있으면 병원장님이랑 VIP 들어온다고. 너 오늘 옷 벗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냐? 옷 벗을 때 벗더라도 환자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 이대로 나가시면 정말 큰일 나요. 뭐하고 계세요? 이 사명감 넘치는 간호사랑 같이 내쫓으세요. 동선 안 겹치게 최대한 멀리요. 과장님,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된다고요. 간호과장의 담당의까지 나서서 절 제지하고 노숙자와 전 덩치 좋은 보안팀에게 제지당해서 병원 밖으로 그대로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전 머릿속으로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어디일지, 이분을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 잘리는 것보다 그게 먼저일 뿐이었죠. 병원 화단 쪽 그늘진 의자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숙자분을 앉혀놓고 나니까 침상에 누워 웃으며 병원에 들어가는 VIP들과 병원장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나한테 절대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우라는 말이나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안 돼요. 이봐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노숙자는 짧은 비명을 내더니 벤치 앞으로 턱 하고 고꾸라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용히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병원장도 그제서야 저희 쪽을 돌아봤죠. 하지만 전 그쪽을 보고 있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 눈엔 오로지 제 앞에 쓰러진 환자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 돈이 없었더라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처지가 되어 제 앞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맥박이 사라진 환자에게 팔이 떨어져라 CPR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제 옆으로 달려와 힘이 점점 떨어지는 저를 옆으로 밀고 함께 CPR을 진행해 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병원장님이었죠. 분명 아까 VIP 환자들과 함께 저쪽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건지 곧이어 들것이 오고 노숙자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맥박 돌아왔습니다. 거기 환자 신상 파악했어요? 환자 신분증 훼손돼서 확인 어렵지만 이름 최만복, 산소포화도 86, 주머니에서 당뇨약 발견된 것으로 봐서 저혈당 쇼크 의심됩니다. 발성 안 되고 기저질환 불명이에요. 노숙인으로 추정되어서 사회사업팀 연결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노숙자는 그렇게 응급실로 옮겨지게 됐고 병원장과 함께 오게 된 덕인지 몰라도 의사들은 그제서야 환자에게 달라붙어 급히 처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30분이 저에겐 30시간 같더라고요. 병원장이 VIP 환자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응급실로 달려왔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간호과장이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급실로 내려오는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환자는 저혈당증을 앓고 있었던 게 맞았고 급격한 쇼크 증상으로 잃었던 의식은 처치를 통해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아한 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온 병원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각한 모습에 눈치를 보던 과장이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이후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원장님, 오늘 VIP 환자분들 입원 날이라서 제가 주변을 잘 정비를 해놓는다는... 만복이 형님, 어쩌다 형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험한 꼴을 겪으실 줄이야. 아유, 형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예? 맥박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원장님은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말 어린아이처럼 노숙자의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뜨악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체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저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 싶었는데 곧이어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 올린 노숙자가 친근하게 우석이냐 하고 부르는 모습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대체 이게 무슨 인사도 못하고 갈 뻔했잖아요. 내가 형님께 신세진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우석아 미안하다. 이런 꼴로 찾아와서 그놈의 사업이 뭔지 쫄딱 망하고 오갈 데 없이 노숙자 신세로 살다가 TV에 네가 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다는 게 나오지 뭐냐. 내가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약 타먹을 돈도 없어서 여기 오면 그래도 당장 버틸 약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거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친 거는 아닌지.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고향에 다시 내려가도 형님 소식 한 줄도 못 찾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죽기 전에 얼굴이니 한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좀 찾아오시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다들 못하고 있었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딴 부대접을 했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 형제 다 잃고 굶어 죽기 직전에 날 친형님처럼 돌봐줬던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야.
침상에 엎드려서 펑펑 우시는 병원장님의 말에 의사며 간호사며 다들 입도 뻥끗 못하고 벙어리가 됐죠. 다들 아마 추레한 환자의 행색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돈 안 되는 환자 빨리 내쫓아버려야 할 사람이라고요. 정작 병원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VIP는 병원 사람들의 무시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제대로 된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항상 부잣집 도련님으로 풍파 한 번 겪지 않고 살아왔을 거라 생각했던 병원장님에게도 배가 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조용히 휴지를 건넸고 그 모습을 본 환자분은 침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갑자기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당황해서 이러실 필요 없다고 손사리를 쳤고요. 그제서야 병원장님도 고개를 숙여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우석이랑 내가 다시 이렇게 웃으며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고작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일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어렸을 때 병원비 없어서 아버지 잃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대신 병원비 다 내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살 수 있으셨고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랑 약속한 게 있었는데요. 살면서 딱 너 같은 상황 만나는 날이 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와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그 은혜 갚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그 환자가 자네 아버지란 말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응급실에서 한동안 정말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저희 셋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원장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훌륭한 의료인이 돼줘서 고맙다며 제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맞잡은 손이 어찌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던지요. 오늘부터 우리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외면당하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의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간호과장은 징계와 감봉 처분을 받고 자기의 죄를 제대로 뉘우쳤는지 자발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병원장님과 환자분은 다시 호용오자하면서 재기를 준비하신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전 다시 평범한 간호사의 일상으로 돌아와 늘 그랬듯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힘이 세든 힘이 없든 병원에 발을 디딘 이상 다 똑같이 아픈 환자라 생각하고 늘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은혜를 곱절로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